네, 시정 질문으로 본 민선 8기 부천시 임기 2년 리포트 잘 봤습니다. 오늘로 5편의 취재 리포트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해당 내용 취재한 이정아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정아 기자. 그동안 진행됐던 시정 질문을 기준으로 부천시 임기 2년을 돌아봤는데요. 첫 기획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지자체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임기 1주년, 2주년, 그리고 임기 말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보통 이제 잘한 점들을 홍보하고 되짚어 보게 되는데요. 취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못한 점들을 조금 역으로 생각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제 기준에서 이제 나름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실제 시정 질문이라는 집행부에 대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견제 기능을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500개가 가까운 시정 질문을 되짚어보고 또 분류하신 결과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과정도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리포트에 채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질의가 485건이었습니다. 이 질의 가운데 해결이 된 것, 또 안 된 것, 못하는 것, 뭐 이렇게 나눠놓은 항목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지역 시의원을 통해 이제 제공을 받을 수 있었고, 이달에 열린 마지막 질의의 경우에는 아직 추진 상황이 이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리포트에도 나오는데 시정 질문 13개 항목을 자체 분류로 하니 이제 행정과 생활 민원이 아무래도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의원별로 이제 중복질이나 같은 내용들이 다수 이제 매우 많은 건수로 이제 개별로 잡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행정 부분에서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이 행정 개편이 올해 1월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질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모든 회기 때 여러 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질의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모두 추진 완료된 건수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진 완료를 한 사업들이 좀 더 부풀려 보여지고 이제 많아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취재하시면서 특히 꼭 이 부분은 짚어야겠다고 생각하시던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부천시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를 보면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서면도 꽤 많은 수준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방식을 좀 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부의 일을 좀 암묵적으로 덜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요 현안,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회기별로 별로 이제 이게 뭐 진전이 없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좀 이런 오래된 현안을 중심으로 좀 훑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발견된 이야기들이 분명 좀 있었습니다. 해묵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이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시정 질문을 거치고 이제 사업 시행사와 이견으로 논의를 이어가도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십수년째 답보 상태인 이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총선을 거치면서 새로 이제 초선 이제 국회의원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계획, 이제 영상단지가 아닌 거기에 이제 의료복합 단지를 짓겠다 이런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지역민들이 다시금 뭐 관심을 좀 가지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부천 혁신파크의 경우에는 사업이 무산됐는지 당장 지역 주민들은 좀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행정에서 쉬쉬하는 면을 좀 더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오전군부대 사업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태영건설 워크아웃 때문에 사업이 표류하면서 실제 재산권을 행사하는 주민들의 재산이 묶여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짚어냈습니다. 네, 또 이번 취재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미래에 생길 지하 버스 공영 차고지의 모습을 예측하셨는데요. 특히 이번에 화성 공장 화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또 하고 계십니다. 시정 질문도 서너 번 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사업 구상을 되돌릴 방안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챗 GPT로 이제 활용을 해서 지하 차고지의 모습을 좀 살펴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가상일 뿐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 이거를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결론적으로 보면 사업이 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인데 심지어 이게 화재 용역을 진행을 해서 진짜 이게 안전한지 진행을 해도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수개월 뒤에 다시 질의를 하니 그때서는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당장은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답변을 또 했다고 해요. 이제 화재에 대한 이 지하 차고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부천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폭발이 일어나고 완전 이제 연소까지는 장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면서도 시민 이제 그
차고지 위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거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지점들이 충분히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취재진에게도 용역을 할 예산이 당장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도에서 밀리면서 이제 뭐 내년쯤에 넣어볼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 넣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참사를 보면서 이번 화성 참사를 보면서 이게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후반기 시정 질문에서도 여러 번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등장을 할 텐데 조금 더 진전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